지식 배경, 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2015년 들어 처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장학 퀴즈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주 세광고가 2천만 원의 장학금이 걸린 6승에 도전합니다. 자, 챔피언과 이에 맞서는 경기 지역의 도전팀부터 만나보시죠. 지식 배경, 무한 열정, 장학 퀴즈. 배교와 열정으로 장학 퀴즈에 도전하는 챔피언과 경기도 지역 도전팀을 소개합니다. 제주도 도전자들과의 힘겨운 사투 끝에 뒷심을 발휘하며 5승에 성공한 챔피언 충북 청주 세광고 서장원, 이재헌. 강해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은 차갑게, 버전은 빠르게. 경기 가평 청심국제고 권도환, 김현수. 청수국제고 1승을 향하여 파이팅! 열정으로 준비하고 승리의 기쁨으로 날아오른다. 경기 수원, 수원외고 박경태, 임주리. 우리는 수원이고 가자. 동아리 선후배의 호흡으로 우승한다. 경기 고향 백석고 문승환, 정범준. 우리는 우리의 것 고! 파이팅! 과연 챔피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운드 1. 1라운드는 객관식 15문제가 주어지며 맞히면 10점, 틀리면 감점은 없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흔히 언행이 거칠고 버릇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개차반 같다고 한다. 여기서 차반은 무엇일까? 말투, 얼굴, 음식, 습관. 삼 번 3번, 2번, 3번입니다. 수원외고만 2번 얼굴을 고르고 다른 세 팀은 3번 음식을 골랐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세 팀이 10점씩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개차반은 개가 먹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언행이 몹시 더러운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점토판에 쐐기 모양의 서령 문자를 새겨 기록을 남겼다. 이를 토대로 바빌로니아인들은 수를 계산할 때 이 수를 한 단위로 계산하는 진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수는 얼마일까? 5, 12, 60. 네 팀 모두 4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4번.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60진법은 60씩 한 묶음으로 해서 자리를 올려가는 방식이죠. 오늘날에는 60초를 1분, 60분을 1시간으로 하는 시간 단위와 각도 단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 부커상을 받은 얀 마텔의 소설 파이 이야기에서 주인공과 함께 표류한 동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호랑이, 등대, 오랑우탄, 하이에나. 삼 번, 2번, 2번, 4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앵무새죠. 주인공 파이는 인도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호랑이, 오랑우탄, 하이에나 그리고 이 동물과 함께 구명보트에서 표류합니다. 청심국제고 어떤 동물인지 기억납니까? 얼룩말입니다. 그렇죠. 얼룩말입니다. 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알았어요? 책에서 읽었습니다.
아, 책을 봤어요? 예, 영화를 본 게 아니고? 영화 보고 나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책을 찾아 읽은 이유는? 원작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오, 그래요? 야,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영화 보고 또 책의 원작까지 찾아 읽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여러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독립을 유지했던 국가는 어디일까?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 번, 2번, 3번, 2번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렇죠. 예. 자,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태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 사이에서 이 완충 역할을 하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한 독립 국가로 남았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빛을 잘 반사하며 연성과 전성이 아주 좋다. 전통적으로는 화폐, 장신구, 고급 식기, 사진 등에 쓰였으며 원자 번호 47번 원소인 이것은 무엇일까? 금, 은, 니켈, 구리. (2번) (2번) (4번) (1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은을 두 팀이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올벼는 어떤 벼를 가리키는 말일까? 오래 나온 벼, 싱싱한 벼, 일찍 여무는 벼, 오래 묵힌 벼. (1번) (4번) (3번)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올벼는 일찍 여무는 벼란 뜻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고려 시기 신진사대부의 기계와 풍류를 노래한 경기체가 한림별곡에서 화자가 과시를 위해 열거한 소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터적, 청자, 꽃, 악기. (2번) (1번) (3번) (3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템페로 혼자 맞췄습니다. 예, 청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적, 꽃, 악기 외에도 명문장, 글씨, 술, 산 등이 열거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덜 익은 육류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멧돼지 육회나 자라회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사례가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주혈흡충, 림프사상충, 메디나충, 선모충. (2번) (1번) (4번) (2번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예, 수원 왜곡 혼자 맞췄어요. 작은 창자나 림프 또는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근육 속의 기생에 고열이나 근육통을 유발합니다. 주혈흡충은 물속에 있는 유충을 통해 감염되고요. 림프사상충은 모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메디나충은 물속에 있는 유충을 먹은 물벼룩을 걸러내지 못하고 마셨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만든 뮤지컬 미스 사이공은 푸치니의 오페라인 이 작품을 각색해 만들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 지붕 위의 바이올린, 쇼보트, 나비부인, 사운드 오브 뮤직. 네 팀 모두 3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나비 부인은 라보엠, 토스카와 함께 푸치니 3대 걸작 오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인데요. 미국 해군 장교에게 버림받은 일본인 나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어느 갯날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미스 사이공은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미군 병사와 베트남 여인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현대판 나비 부인이라고 불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한 무제가 장건을 서역에 파견해 견제하려 했던 북방민족으로 고조선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민족은 무엇일까? 토벌, 돌궐, 흉노, 위구르. 네 팀 모두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흉노를 잘 맞췄습니다. 아직 1라운드입니다만 접전입니다. 지금 챔피언과 청심국제고 170점이고요. 수원외고와 백석고도 160, 불과 10점 차입니다. 아주 초반부터 불꽃 튀기고 있습니다. 예, 자 챔피언. 네. 예, 오늘 일단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6승 도전인데 5승 이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단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의 명예를 빛낸 저희들을 축하해 주셨고, 네. 또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된 거 7승까지 가자라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바쁘셔서 녹화에 오시지 못했는데 네. 오늘은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6승 도전까지 왔는데 네. 예? 내가 어떻게든 가봐야겠다고 이제 오셨군요. 네, 그래요. 아버님 계시니까 더 든든합니까? 네. 좋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어때요? 친구들은 역시 너희들이야 하면서 저희를 격려해 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만큼이나 저희가 받을 장학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에서 뭐 피자, 치킨, 햄버거, 출장 뷔페, 막 레스토랑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전 예. 무슨 소리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노코멘트 했습니다.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는군요. 네. 예. 일단 이 대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재헌 군. 네. 예. 지난 5승 도전 때 네.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서요? 네, 아버지께서 5승 도전하기 전에 네. 만약에 5승 못하면 천안까지만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청주까지 오지 말고 네, 그 천안까지 내려와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나요? 천안까지만 내려와서 집에는 당분간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집에 오지도 말아라. 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들으니까 뭔가 더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던가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긴장을 덜어주기 위해 하신 농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혹시 오늘은 별다른 말씀 안 하셨나요? 오늘은 아버지 회사 음성이 있는데요. 네. 음성까지만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절대 청주까지 허락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6승을 못하면 네, 음성까지만.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걸어서 청주까지 가야겠죠. 음성에서 청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걸어서. 차 타고도 1시간 정도 걸리니, 차 타고 1시간인데 네, 그걸 걸어갈 각오로 해라. 네, 야, 그래요. 정말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겠네요. 매우 절박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뭐 어떤 아버님만의 동기부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청심국제고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예, 전혀 기죽지도 않고 적응 기간도 필요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권도환 군. 예, 학교가 가평에 있잖아요. 예. 가평에서 추천할 만한 곳 어디 있을까요? 가평에서 추천할 만한 곳으로는 자라섬이 있습니다. 이제 자라섬. 자라섬은 여름에는 이제 강가에서 시원한 피서를 즐길 수 있고, 네. 겨울에는 빙어 낚시를 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은 좋은 휴양지입니다. 네. 지금 나오는 모습이 도환 군인가요? 이건 제 모습은 아니고요. 예. 저 친구 누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군요. 그래요. 네. 그리고 비행기 디자인을 직접 한다면서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예. 모형항공기대에 나가서 처음으로 입상을 했는데, 그때 비행기가 기류를 타서 무한대 비행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좋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항공에 관련된 꿈을 꾸다 보니까 뭐 관련 연구도 지금 하고 있고, 뭐
관련 엑스포나 전시회 등도 많이 다니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계속 꿈을 향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제가 하는 스케치인데요.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계속 꾸준히 해서 나중에 항공기 설계자 그중에서도 엔진 설계자가 돼서 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항공기를 만드는 게 제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도안군이 직접 만든 설계한 엔진을 가진 비행기를 네. 직접 타고 다니면 정말 기분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요.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고요. 김현수 군. 예. 친구가 지금 자라섬을 추천했는데 자라섬 쭉 돌아보고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이제 가평은 자수로 되게 유명한데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잣나무도 되게 많이 서식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원한다면은 올라가서 직접 따도 될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가평에서는 잣을 이용한 음식이 되게 많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잣 두부, 뭐 잣 막걸리, 그리고 잣 과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다 잣을 넣어다 보면은 그 잣의 특유한 고소한 맛이 있죠. 예. 그 고소한 맛이 잘 우러나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잣두부하고 그냥 두부는 뭐 어떻게 다릅니까? 뭐 사실 저도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 두부를 이제 만들 때 거기다가 잣을 추가적으로 넣으면 그 잣의 향하고 맛이 더 우러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잣두부를 먹게 될 경우에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에다가 잣두부를 이렇게 얹어서 막 이렇게 비벼 먹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잣두부를 밥에 얹어서 그냥 비벼 먹는다? 예, 보통 뭐 두부도 이제 추출하면 그냥 얹어서 이제 간장도 뿌리고 하는 것처럼 네. 잣두부도 그렇게 하면은 괜찮더라고요. 네. 나만의 방식이 있군요. 예. 그리고 장래희망이 유네스코의 총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요? 그게 일단 제가 원래부터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다른 나라 국가들에게도 되게 관심 많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 교육과 문화 그리고 과학 이렇게 문명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죠. 이 문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사람이든 공정하게 다 알고 전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역할을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유네스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뭐 고유의 문화를 살리면서도 예. 그러한 세계적인 일종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한국인 최초의 유네스코 총책임자가 되는 것이 장래희망입니다. 좋습니다. 자,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와 한 팀이 돼서 최대 7승 3천만 원의 장학금에 도전해 보십시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 동물은 주로 밤에 활동하며 주요 서식지는 계곡과 암석층 가까운 곳, 하천 주변의 초지 등이다. 김동인의 소설 붉은 산의 주인공 정이코의 별명으로도 등장한 이 동물은 무엇일까? 1위 3. 호랑이 늑대 2번, 1번, 2번, 2번입니다. 청심국제고만 1번, 1위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자, 정답은 살기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쥐약이 보급됨에 따라서 쥐약을 먹고 죽은 동물을 살기 다시 먹는 2차 중독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노벨의 유언으로 5개 분야의 노벨상을 만들었지만 1969년부터 새로운 분야의 상이 추가됐다. 스웨덴에서 국립은행이 세워진 지 3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 상은 무엇일까? 노벨 물리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경제학상. 네 팀 모두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노벨의 유언으로 만들어진 5개 분야가 보기에 있는 물리학, 문학, 평화상과 자, 백석고 남은 2개가 뭐죠? 화학상과 네. 생리의학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학상과 생리의학상까지 모두 5개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러시아 태생의 프랑스 화가이자 판화가인 이 사람은 인간의 원초적 향수와 동경, 사랑과 낭만 등을 표현했다. 나와 마을, 도시 위에서 등을 그린 이 사람은 누구일까? 뭉크, 달리,
루오, 샤갈. 네 팀 모두 4번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마르크 샤갈은 20세기 유럽 화단에서 독창적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미술 세계를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그의 초기자 나와 마을은 프랑스에서 그림 공부를 하던 샤갈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도시 위에서는 고향 비테프스크를 배경으로 그의 아내 벨라 로젠펠트와 함께 도시 위를 나는 환상적인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렇죠. 샤갈을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을 직접 보조해줄 목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쿠폰이다. 교육, 주택,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이것은 무엇일까? 커미션, 바우처, 페이고, 디폴트. (2번) 3번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렇죠. 바우처입니다. 예. 커미션은 중개 수수료를 말하고요. 페이고는 의무 지출 정책 추진 시에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는 민간 기업이 공채나 사채, 은행 융자 등을 받은 뒤에 이자나 원리금을 계약대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1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1685년 독일에서 태어난 핸델은 74세로 사망하기 전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다. 핸델의 음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리날도, 메시아, 세르세, 주피터. 네 팀 모두 4번입니다. 정답 4번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주피터는 모차르트 교향곡 제4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를 마친 현재 챔피언 세광고 220점으로 선두입니다. 라운드 2. 2라운드는 버저형 주관식 20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20점, 감점은 없고 팀당 기회는 한 번입니다. 추가 점수 또는 상품이 걸린 한국사 문제도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음력 4, 5월은 지난해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자, 챔피언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정답은 보릿고개 하겠습니다. 보릿고개. 정답입니다. 그렇죠.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 무슨 기라고 부르죠? 춘궁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섬이란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것은 이자의 랑게르한스 섬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액. 백석고입니다. 답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정답입니다. 예. 무슨 병 환자에게 투여하죠?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인슐린의 합성과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충분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면 포도당을 하면 소변을 배설하는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나무 기둥이 놓여있는 모양에 따라 주인의 이동 거리를 알려줬던 이것은 돌기둥. 챔피언 답은? 정랑 하겠습니다. 정랑. 정답입니다. 예. 정랑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있죠? 제주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 기둥 몇 개를 해놓습니까? 3개. 그렇죠. 3개입니다. 예. 3개가 가로로 모두 걸쳐진 것은 좀 멀리 갔다는 뜻이고요. 2개는 금방 돌아온다. 1개만 걸쳐진 것은 저녁 때쯤 온다. 1개도 걸쳐져 있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집에 있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1942년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특이점 정리, 블랙홀 증발, 양자 우주론 등 백석봅니다. 답은? 답은 스티븐 호킹입니다. 스티븐 호킹. 정답입니다. 네. 스티븐 호킹이 어느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루게릭병입니다. 그렇죠. 루게릭병에 걸렸지만 꾸준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이 학자는 스티븐 호킹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원래 부엌이나 창고에 나무로 만든 문이 비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각선으로 붙이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끼어들어 참견하거나 챔피언입니다. 답은? 정답은 어깃장입니다. 어깃장. 정답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끼어들어 참견하거나 회방을 놓는 일을 어깃장을 놓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색상의 돌, 유리 조각, 대리석들을 평면에 늘어놓고 자, 백석곰다. 답은?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아닙니다. 자, 수원매곰다. 답은?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정답입니다. 그렇죠. 동로마를 중심으로 한 비잔틴 미술의 특징 중 하나인 이 미술 양식은 모자이크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풍부한 단백질을 포함하며 타우린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들어있어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손꼽힌다. 청심국제고 답은? 답은 참치입니다. 참치. 아닙니다. 더 들을까요? 바다의 흔한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남바다 곤제기목에 속하며 노르웨이어로 작은 물고기라는 뜻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 자, 남은 세 팀 3초 드립니다. 자, 수원해고 답은? 정답은 크릴입니다. 크릴. 정답입니다. 예, 크릴 잘 맞췄습니다. 예, 새우와 비슷하게 생긴 해양 무척추 동물 크릴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크릴 새우라고 고래 먹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 말했는데. 네. 예. 그래요. 이 문제를 잘 맞히면서 수원외고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챔피언과는 불과 30점 차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1997년에 타계한 테레사 수녀는 빈민구제 사업을 펼쳐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로 불렸다. 테레사 수녀는 1950년 이 나라에 사랑의 선교. 자, 수원외고 답은? 답은 인도입니다. 인도. 정답입니다. 야, 잘 맞히면서 이제 선두와는 불과 10점 차입니다. 수원외고가 2라운드 들어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품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입니다. 고려 시기에는 흥복사가, 조선 시기에는 원각사가 있었던 이 공원은 자, 백석고 답은? 정답은 탑골공원입니다. 탑골공원. 정답입니다. 네, 백석고 잘 맞췄습니다. 탑골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3.1운동이 일어났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원각사지 10층석탑이 대리석이라서 유리창에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시작한 곳으로 사적 제354호로 지정됐는데 이 공원의 현재 명칭은 무엇일까? 탑골공원입니다. 예, 1920년에 원래 어떤 공원으로 문을 열었죠? 파고다. 예, 맞습니다. 파고다 공원으로 문을 열었는데 1992년에 옛 지명을 따서 탑골공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오늘 접전입니다. 챔피언의 독주가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챔피언은 280이고요. 수원외고가 불과 10점 차이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270. 백석고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260으로 역시 10점 차입니다.
그리고 좀 뜻밖인 게 1라운드에서 선방을 하던 청심국제고가 2라운드 들어와서 좀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210점에 머물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수원외고 오늘 혼성팀으로 출전했습니다. 박경태 군. 네. 예. 이 주변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좌우명이 있다면서요? 네. 네, 뭐예요? Love yourself, 그리고 believe yourself라고 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그런 좌우명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저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고 의존하는 것이 하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되면은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네. 좌우명을 갖게 됐습니다. 예, 영어로 뭐라고요? Love yourself, believe yourself. 예, 1억과잖아요. 네. 1어로 한번 해봐요. 지브노 신지테, 지브노 아이시나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네. 아니, 언제요? 작년 10월 달에 동아리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무대만 올라서면은 머릿속이 백지장이 돼버려서 네. 가사를 까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연했던 친구들에게도 폐를 끼쳐서 정말 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계속 오히려 집중을 하고 유념을 했더니 다음 공연에서는 그 신경 쓴 부분이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사 부분이. 네. 금방 이겨냈네요. 네. 지금 기분은 어때요?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기분이. 지금은 아주 편합니다. 편하네요. 네. 웬만한 방송인을 등가하네요. 그래요. 전혀 긴장되거나 떨리는 건 없어요? 문제를 못 맞출까봐 떨리긴 합니다. 예. 혹시 내가 몰라서 못 맞힐까봐? 네. 하지만 지금 선두와 불과 10점 차이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임주리 양은 장래희망이 광고를 만드는 거예요. 예. 왜요? 제가 광고 A가 제 꿈인데 광고 네. A는 광고의 기획부터 프로모션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까지에 대해서 총 책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제가 뭘 창조해내는 걸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이런 꿈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장학 퀴즈 광고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먼저 장학 퀴즈에 나온 친구들의 예. 꿈 인터뷰를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을 해놓고 예. 페이드아웃 되면서 다시 새로운 화면으로 전환돼서 우승팀의 모습을 담아요. 네. 여기서 카피가 중첩이 되는데 카피는 여러분의 꿈과 함께합니다. EBS 장학 퀴즈 이렇게. 네. 꿈의 포인트를 둬서? 네. 그렇군요. 백석고의 문승환 군. 네. 장래희망이 정신과 의사예요? 네. 예, 왜요? 예전에 EBS에서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네. 그거에 보고 약간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졌고 네. 또 그런 약간 정신과 의사가 돼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이런 심리, 의식의 영역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하고 싶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승환 군이 하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심리적 동요가 별로 없어요, 보면. 예. 문제를 맞춰도 뭐 크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잔잔하게 받아들인 그런 느낌이에요. 예. 감정 표현을 원래 잘 안 하나요? 그건 아닌데, 네. 살짝 방송 스튜디오에 처음 나오다 보니까 네. 살짝 긴장한 감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신은 긴장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예. 그래요. 적응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저는 네. 다른 학생들을 많이 써서 외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을 쓰면 금방 지치고 아파서 못 써서, 예. 좀 말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제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한국사 공부할 때 네. 점심시간에 아이들 몇 명 이렇게 해놓고 강의 형식으로 막 하면서 저도 알고 그 학생들도 가르치는 일석이조의 공부 방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하듯이? 네. 예.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어떤 것 같아요? 만족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예. 저보다 한국사를 잘 봐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청출어람이군요. 내가 가르쳤는데 나보다 점수가 높아요. 네. 그럴 땐 기분이 어때요? 좀 놀랍죠. 그리고 예. 제가 좀 뭔가 대충 했구나, 요거에만 의존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잘 가르쳤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그죠? 약간
제 공부는 대충 했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아, 그래요. 예. 정범주 군. 네. 예. 고향의 어떤 장소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행주산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왜구가 서울 근처까지 진격한 것을 네. 권율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치열하게 싸워서 크게 승리한 곳으로 당시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예. 아녀 부녀자들이 그 치마에 돌을 옮기면서 같이 싸웠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매우 치열하게 싸운 장소입니다. 네. 꼭 오셔서 그때 그 비장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정말 그 비장함이 느껴집니까? 네, 정말 모든 것이 다 큽니다. 비석도 크고. 아, 모든 게 다 커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자, 현재 4팀 모두 200점대입니다. 과연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지면의 경사각이 이것보다 크면 물체는 이동하게 되며 이것이 자, 백석고 맞히면 공동선두입니다. 답은? 안식각입니다. 안식각. 정답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챔피언과 함께 공동선두가 됐습니다. 안식각에 대해 설명을 좀 더 한다면? 네, 그 물질마다 자기만의 갖고 있는 안식각이 있는데요. 예. 그 안식각보다 경사가 더 커지면 물체가 쓰러지는 것이고 네. 그것보다 작으면 물체가 더 안정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침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사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져 내리지 않는 최대 경사각을 뜻하는 이것은 안식각을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어의 모두가 보인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로 회전. 자, 청신국제고 답은? 답은 파놉티콘입니다. 파놉티콘. 아닙니다. 더 들을까요? 회전화 또는 전경화라고도 한다. 배경을 둥글게 하고 원근법을 이용해 자, 새 광고 답은? 파노라마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정답입니다. 네, 300점으로 다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파노라마는 우리말로 모든이란 뜻을 가진 그리스어 판과 경치를 뜻하는 호라마를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옷은 베트남 말로 긴 옷이라는 뜻이 있다. 얼마 안 듣고 백석고 답은? 답은 치파오입니다. 치파오. 아닙니다. 자, 챔피언 답은? 3초 드립니다. 아오자이 하겠습니다. 아오자이.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무더운 베트남 날씨에 맞게 개량한 이 옷은 아오자입니다. 네. 아오가 베트남어로 옷, 자이는 길다 하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1세의 나이에 벼슬길에 올랐던 이 사람은 당시 화단에서 예원의 총수로서 중추적인 구실을 했다. 대표작으로 영통동굴을 그렸으며 자, 백석호 답은? 정답은 강세황입니다. 강세황.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호가 표함인 이 사람은 누굴까? 강세황. 잘 맞췄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 화가입니다. 야, 백석고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챔피언과는 20점 차입니다. 자, 청심국제고와 수원외고도 조금 더 분발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곡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작곡한 행진곡으로 장군인 이 사람의 이름을 따. 자, 백석고 답은? 라데츠키입니다. 라데츠키. 정답입니다. 라데츠키 행진곡은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작곡해 요제프 라데츠키에게 헌정한 곡인데요. 경쾌하고 힘찬 느낌 때문에 세계 각국의 여러 행사에서 축하 음악으로 자주 연주합니다. 라데츠키 행진곡, 잠시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야, 백석고 공동 선두를 만드네요. 320점입니다. 그렇죠. 라데츠키 장군은 오스트리아 영토였던 북부 이탈리아의 독립운동을 진압한 장군입니다. 라데츠키 행진곡은
경쾌하고 힘찬 느낌 때문에 축하 음악으로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제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최서해의 자전적 소설 탈출기에서 박구는 일제치하의 암울한 조선 땅을 떠나 간도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나 지독한 가난에 시달린다. 소설에서 가난을 형상화하기 위해 사용한 소재로 임신한 아내가 몰래 먹던 이것은? 자, 챔피언 눌렀습니다. 답은? 정말 귤껍질 하겠습니다. 귤껍질. 맞다면 다시 단독 선두입니다. 귤껍질 정답입니다. 그렇죠. 소설에서 귤이 먹고 싶었던 박군의 아내는 이 길에서 주운 귤껍질을 몰래 먹다 박군에게 들키죠. 자, 2라운드를 마친 현재 챔피언 세광고 340점으로 선두입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종합형 5문제와 최종 1문제입니다. 종합형 5문제는 맞히면 30점, 감점은 없고 팀당 기회는 1번입니다. 최종 1문제는 50점까지 걸 수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자,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챔피언의 문제를 고르겠습니다. 몇 번으로 갈까요? 3번 하겠습니다. 3번. 1860년 붉은 셔츠단이라고 불린 의용군은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 자, 백석고 맞히면 역전 선두입니다. 답은? 가리발디입니다. 가리발디. 맞다면 역전 선두가 됩니다. 가리발디 정답입니다. 야, 350점으로 챔피언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예. 가리발디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요. 가리발디는 네. 붉은 셔츠대를 이끌고 시칠리아에 상륙하여 네. 시칠리아 왕국을 몰아내고 나중에 에마누엘레 2세에게 그 점령한 땅을 바침으로써 네. 이탈리아 통일에 기여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 사르데니아 왕국의 국왕에게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헌납한 인물은 가리발디였습니다. 예. 야, 챔피언이 지금 많이 긴장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파이널 라운드까지 오지 않고도 대결을 끝낸 적이 2번이나 됩니다. 예. 파이널 라운드에서 역전당한 경험이 없죠? 예. 지금 두 친구가 많이 긴장했어요. 예. 표정이 많이 얼었습니다.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많이 긴장됩니다. 긴장되죠? 네. 예. 재영 군 어때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 챔피언도 지금 처음 느낀 기분일 거예요. 백석고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강적을 만났습니다. 자, 7승으로 가는 길목, 6승 도전인데요. 과연 챔피언이 남은 문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백석고 고르겠습니다. 몇 번? 4번 고르겠습니다. 먼저 음악을 듣겠습니다. 好一朵美丽的茉莉花，好一朵美丽的茉莉花，芳芳美丽满枝桠。 지금 듣고 있는 곡은 중국의 민요 모리화다. 모리화라는 찻잎을 따면서 불렀던 노동요인데 모리화는 무슨 꽃일까? 자, 백석고 눌렀습니다. 격차를 더 벌리나요? 답은? 제스민 꽃입니다. 제스민이라고 했습니다. 맞다면 챔피언과의 격차가 40점으로 벌어집니다. 제스민 정답이다! (380점까지) 점수를 올렸습니다. 이야, 파이널 라운드인데 전혀 긴장 안 돼요? 물론 긴장되지만 네. 끝까지 침착한 자세로 임해야지 네. 오늘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백석고의 2학년과 1학년 두 친구인데요. 오늘 쟁쟁한 챔피언과의 대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다가 결국은 파이널 라운드에서 뒤집었습니다. 예, 그리고 백석고가 이렇게 잘하다가는 만약에 백석고가 다음 문제도 맞히잖아요. 410점이 되면서
청심국제고와 200점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럼 청심국제고는 탈락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몇 번으로 갈까요? 2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설 별의 일부분을 듣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저 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별이 길을 잃고 헤매다 내 어깨에 내려앉아 잠시 잠들어 있다고. 알퐁스 도데의 소설 별은 프로방스 지방에 사는 목동의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목동이 어깨에 내려앉아 잠시 잠든 별로 묘사한 이 사람의 이름은, 자, 청심국제고입니다. 답은 3초 드립니다. 자, 답을 못했습니다. 자, 백석고가 또 눌렀습니다. 답은? 스테파네트입니다. 스테파네트라고 했습니다. 맞다면 청심국제고 탈락입니다. 스테파네트 정답입니다. 자, 백석고 410, 청심국제고 210. 두 팀의 점수 차이 200입니다. 자, 탈락한 청심국제고에게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승승장구하던 챔피언 세광고에게 찾아온 대위. 만약 백석고가 다음 문제를 맞히면 2위 챔피언 세광고와는 100점 차이로 벌어져 챔피언의 연승 도전은 끝이 난다. 과연 승부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렇죠. 스테파네트는 주인집 딸로 이 순박한 목동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야, 근데 이 이름까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중학교 때 이 알퐁스 도데의 별이 저희 국어 교과서에 실렸었는데 그때 저희 국어 선생님께서 약간 인상 깊게 읽어주시던 모습이 기억나서 그 아가씨의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아가씨의 모습을 막 상상을 했습니까? 그 국어책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림체로. 네. 범준군도 혹시 알았나요? 네, 알긴 알았는데. 네. 본 내용은 알았는데, 이름까지는.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승환이 형이 참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아, 그래요. 자, 지금 백석고와 챔피언의 점수 차이가 70점입니다. 만약 다음 문제가 끝나고 1, 2위 간의 점수 차가 90점 이상 벌어지면 챔피언이 바뀝니다. 자, 세광고는 오늘과 다음 주 2번만 더 이기면 7승에 영예를 차지하는 자리가 되는 건데, 아, 오늘 대단한 강적을 만났습니다. 두 친구가 표정이 저렇게 굳은 것도 제가 처음 봅니다. 6주 만에. 파이널 라운드에서 챔피언이 이렇게 힘을 내면서 끝내는 모습을 제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오늘은 뜻밖이에요. 저도 파이널 라운드에서 저희가 아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아, 지금까지 하나도 몰랐어요? 네. 재영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이야, 이럴 수가 있나요? 스테파네트도 몰랐어요. 네. 다른 문제도? 네. 이야. 아니, 챔피언이 하나도 몰랐다는데 그걸 맞힌 백석고는 그럼 뭡니까? 저희랑 다른 영역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챔피언 입장에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70점 차이로 벌어져 있긴 한데 우리는 챔피언의 실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에서 대역전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백석고는 아마 다음 문제에서 끝내고 싶을 거고 챔피언은 남은 문제에서 어떻게든 역전을 시키고 싶을 겁니다. 자, 한 팀이 탈락한 가운데 백석고가 다음 문제에서 새로운 챔피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챔피언이 아니죠. 자, 백석고 몇 번으로 갈까요? 저희 5번 하겠습니다. 북한산은 중생대에 관입한 화강암이 지표의 침식작용으로 융기에 노출된 것이다. 지하에 있던 화강암이 지표로 노출되면 암석을 누르고 있던 압력이 감소해 지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것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자,
자, 백석고 눌렀습니다. 맞히면 새로운 챔피언입니다. 답은? 환상전림. 환상전리가 정답이며 백석 6승에 도전하는 챔피언 서광구를 꺾고 1승에 성공한다.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일까? 아니면 챔피언 서광구의 대역전일까? 과연 그 결과는? 판상전리라고 했습니다. 판상전리 맞다면 440점. 챔피언과는 100점 차이가 나면서 남은 30점 문제와 최종 문제에 관계없이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판상전리. 확실합니까? 그래요? 예, 지금 범준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자, 세광고. 판상전리란 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예전에 지리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판상전리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맞다면 청주까지 못 가고 음성까지만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재헌군만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장원군은 나는 청주까지 가겠다? 네. 알겠습니다. 판상전리가 맞다면 6승을 노리던 세광고를 제치고 백석고가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판상전리 가 정답일까요? 판상전리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양 백석고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축하합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사실 나름대로 저희만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4등으로 물러나긴 하지만 그래도 도전 자체는 큰 후회는 절대로 없고요. 앞으로 더 다양하게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굉장히 사실 저희는 그래도 기쁘게 이제 나갑니다. 네, 비록 결과는 좀 아쉬웠지만 도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계속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선생님이랑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확히즈 출연하게 돼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오늘 와준 친구들 모두 고맙고 학교에서도 응원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학교에서 응원해주신 선생님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기 출연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희한테 큰 경험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늘 아쉽게 패배하게 됐는데 그래도 5승까지 왔기에 별로 미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새로 이제부터 시작이죠. 네, 졌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서 꼭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 도현이가 책을 줬는데 거기서 봤는데 생각이 안 나서 일단 선수 뺏긴 거 미안하고 또 아빠 미안한데 그냥 음성은 좀 그래. 청주까지 갈게. 되게 설마 여기까지 와서 우승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더군다나 처음에 왔을 때 우승 상대가 그 6연승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장했는데 이겨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와서 너무 기쁘고요. 또 선후배 간의 돈독한 신뢰 같은 것이 저희 팀을 우승으로 이끌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학교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 작은 것들이 오늘 우승하게 하는 힘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백석고 화이팅! 1위 팀에게는 태블릿 PC를, 3위 팀에게는 디지털 카메라를, 4위 팀에게는 문화상품권을,
그리고 시청자 퀴즈 정답자에게는 의류 상품권을 SK 주식회사에서 드립니다.